정말 대부분의 남자들이 옷보다는 신발을 사는 주기가 훨씬 길 겁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있는 이 두세 켤레로 그냥 계속 돌려 신으시거나 심하면 한 켤레로 다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은 한 번 살 때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정말 잘 사야 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패션 입문자의 기준으로 여름 신발 티어 리스트를 한번 쫙 정리해봤어요. 아직 패션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많은 신발들 다 비교하면서 하기 어렵다 싶은 분들은요, 이 영상 하나로 구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티어의 기준은 지난 봄 신발과 비슷하게만 잡아봤는데요, 이 표 참고 부탁드리고요. 티어 리스트라는 게 당연히 저희 주관과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패션 초보의 입장에서 여러 코디에 최대한 돌려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기준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일단 여름의 대표 신발 중에 하나인 우포스 슬리퍼, 요거는 과감히 한번 B를 줘볼게요. 그냥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게 B라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거 좋다는 건요 이미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슬리퍼가 거의 7만원이라는 건요 솔직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인 게 좀 아쉬워요. 심지어 이거 할인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뿐만 아니라요, 이 디자인도 나는 기능만 보고 신겠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이 실용성이 몰빵한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런 점도 한몫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편해요.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요. 이게 진짜 말랑한 것 같으면서도 지지력이 적당해가지고 확실히 패션보다는 편한 신발을 좀 찾으셨다면 딱 만족할 만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켄스탁의 스웨이드 슬리퍼인데요, 요것도 작년부터 엄청 많이 신으시던데 그래도 요거는 B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2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브랜드인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착화감이 너무 호불호가 큽니다. 같은 한국인끼리도 발 모양이 천차만별인데 이건 서양인 발 기준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2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뭐 이거 버켄스탁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슷한 디자인의 국내 대체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스티브 잡스부터 현재까지 해외 셀럽분들이 정말 많이 신을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신발의 퀄리티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스웨이드 뮬은요, 여름에 은근히 코디 치트키라서 정말 다양한 코디에 고급스러운 포인트 주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버켄스탁이란 브랜드 자체를 좋아해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대체제가 없기도 하고요. 국밥 중에 국밥 에어포스 중에서도 요즘 이 모델이 확 뜨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신을만한 운동화로는 요거 A 주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에어포스가 사실 크게 모난 것도 없고 뭐 무난하고 예쁜 신발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블루 컬러가 아무래도 민자보단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메쉬 운동화에 비해선 여름에 조금 더울 수 있다는 정도? 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컬러 조합이 화이트랑 블루라서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데다가 디테일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코디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자 황금 사이즈는 현재 정가보다 싸기 때문에 무난한데 뻔하지 않은 신발을 찾았다면 정말 유용하게 써먹으실 거예요. 편한 착화감으로 유명한 아식스의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인 젤 1230, 요거는 B 플러스 같은 한번 B를 줘볼게요. 신발 자체는 정말 괜찮지만 이게 약간 런닝화 베이스 신발의 느낌이 너무 세서 코디할 수 있는 스타일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땐 좋지만 단정하게 입고 싶을 때는 좀 일반적인 운동화보다는 범용성이 확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난 거의 항상 편하게 입는 편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유용하게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정말 좋고 런닝화 베이스인 만큼 착화감도 아주 편합니다. 심지어 요거 메쉬 소재라서 여름에도 덥지 않게 신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디다스의 간판 모델 중에 하나인 삼바인데요, 요건 뻔하지만 현재로서는 S가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흔해가지고 좀 길 가득 겹친다는 점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겹친다는 점도 사실은 삼바의 컬러 옵션이 셀 수 없게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 취향에 맞게 다른 컬러로 가신다면 겹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청바지 같은 캐주얼부터 뭐 슬랙스 같이 단정하게 입을 때도 좋고요. 심지어 입기에 따라서 스트릿 같은 코디에도 잘 어울려가지고 코디 범용성이 정말 장난이 없습니다. 이젠 물량도 엄청 풀려가지고 뭐 리셀도 없고 정가나 뭐 그 이하로 살 수 있어가지고 가격까지 부담이 없다 보니까 무난한 데일리 신발 찾았다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맛들리면 진짜 이것만 신는다는 크록스, 요거 여름에는 A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요게 장기간 신으면 발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애초에 좀 많이 걷는다 하는 날은요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쉬운 점은 고무인데도 이게 비 오는 날에 신을 수가 없는 게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다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말 가볍고요, 신고 벗기 편한 데다가 슬리퍼랑은 다르게 뒤꿈치를 잡아주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요즘에 디자인도 이렇게 기본 모델 말고도 아예 좀 더 코디에 쓸 수 있는 멋진 디자인으로도 잘 나와서 되게 유용하고요, 취향만 맞으면 이렇게 지비츠 같은 거 커스텀해가지고 개성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폼이 정말 좋은 나이키의 준 보메로 5 블랙 컬러인데요, 이게 여름에는 B를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식스 신발과 마찬가지로 너무 런닝화 디테일이 강해가지고 편하거나 힙하게 입는 코디에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게다가 컬러가 완전 시꺼먼 블랙이어가지고 실제로 더운 신발이 아닌데도 어두운 바지랑 입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아쉽더라고요. 무엇보다 오늘 보여드린 런닝화 베이스의 신발들보다 더 비쌉니다. 암튼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더 싼 다른 신발들도 많아가지고 약간 상이완 느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능성 자체가 확실한 게요, 이 통기성도 좋고 착화감도 되게 편해가지고 계절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편한 검정 신발을 찾았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프코어라던가 스트릿 패션 같은 거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킨의 샨티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여름 신발 랭킹에서 최상위권을 팍 치고 올라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은근 물건입니다. A 드릴게요. 아쉬운 점은 좀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힙하게 생긴 거랑은 다르게 기술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능성을 둘 다 보면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치형으로 발바닥을 잡아주는 것도 좋았고요, 비 올 때 안전할
수 있게 미끄럼 방지까지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자인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코디할 때 섞었어도 후줄근한 슬리퍼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격 빼고는 약간 우포스의 상이용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요, 이 발가락이 잘 안 보이게 가려주는 것도 발노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발란스의 근본 클래식 모델인 99인데요. 이건 솔직히 입문자 입장에서는 C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살 때는 뭐 근본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기엔 솔직히 너무 비싸요. 물량 풀려서 가격 내려왔다곤 하는데 아직도 60만 원이 넘는 미친 가격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디자인에다가 가격은 더 저렴한 2002나 뭐 993 같은 비슷한 신발도 많아져가지고 진짜 이 모델이 좋은 게 아니라면 살짝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화감이 굉장히 편하고요. 캐주얼부터 클래식한 룩까지 편한 분위기로 실을 수 있는 좋은 디자인입니다. 괜히 이게 잡스의 애착 신발로 유명한 게 아니긴 해요. 나중에 물량이 더 많이 풀려가지고 20만 원 초중반대로 내려오면요, 그때는 한번 사본 척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이키의 근본 모델인 코르테즈입니다. 이건 B를 살포시 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되게 동글동글한데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중성적인 디자인이라서 빡센 코디보다는 좀 캐주얼하고 편한 코디에 잘 어울릴 겁니다. 이 추가로 발볼이 살짝 좁게 나와가지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좀 신기 어려운 점도 감점 요소였어요. 하지만 이걸 싹 이해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가격인데요. 크림 기준으로 6만 원대로 살 수 있어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담 없이 막 신을 만한 캐주얼한 운동화 찾았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주얼한 구두의 대표 모델인 닥터마틴의 1461인데요. 이걸 여름에 신겠다면 좀 C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역사도 있고 인기도 정말 많은 모델이지만 여름에 신기엔 살짝 더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차라리 로퍼를 신는 게 계절감을 더 맞추기에도 좋고요. 무겁고 착화감도 뛰어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매일 신기엔 손이 은근히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닥터마틴만이 줄 수 있는 너무 편하지는 않으면서 적당히 구두의 깔끔함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취향만 맞는다면 요거만한 게 없기도 해요. 9월쯤에 사신다면 이거 B+에서 A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가을에 코디 범용성이 괜찮아서 이때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에어포스, 아디다스의 삼바가 있다면 뉴발란스에는 574가 있는데요. 요건 당당히 S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점은 거의 없고 좀 취향에서 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날렵한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둥근 쉐입이 입맛에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도 괜히 클래식한 모델이 아닌 게 편한 캐주얼룩에 너무 잘 어울리고요. 포멀한 코디에도 은근 분위기를 풀어주면서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거의 만능 신발입니다. 심지어 이거 착화감도 상위권이고 가격도 착하죠. 근본인 이 그레이 모델이 좀 질린다 싶으시면 콜라보라던가 다른 무난한 컬러 모델도 무궁무진하니까요. 일단 하나 있으면 무조건 신게 되는 신발이라서 조용하고 무던한 데일로 찾았다면 강추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로퍼인데요. 다른 계절에는 저도 더비 슈즈를 더 많이 신지만 여름만큼은 요게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태생이 구두인지라 운동화 같은 편안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막 입는 편한 코디에는 좀 안 어울린다는 점 말고는 사실상 나머지는 다 만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끈이 없어서 신고 벗기 되게 편하고요. 발등이 좀 더 오픈되어 있어서 여름과도 되게 잘 어울리죠. 적당히 꾸안꾸 할 때도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착화감이 개선된 구두도 정말 많아가지고 요거 하나 있으면 여름에 정말 유용할 겁니다. 아, 그리고 로퍼 신으실 때 양말을 신냐 마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양말을 신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편하게 입는 코디에는 흰 양말, 슬랙스처럼 좀 단정하게 꾸미다면요, 검정 양말 신으시면 됩니다. 장마철에 자주 신는 이 문스타 장화인데요. 이거 무신사 랭킹템이고 알고 있지만 C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장화다 보니까 비가 조금 내릴 때 말고 보통 많이 내릴 때 신기 때문에 장마철만 빼면요 1년 중에 신을 수 있는 날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착화감은 평균보다 살짝 아쉬운 느낌인데 무엇보다 부츠로 코디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면 이걸로 괜찮게 코디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실용성을 보고 신어야 됐는데 그러면 솔직히 좀 아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는 분도 명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난 발 젖는 게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에겐 확실히 좋은 아이템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땀 차는 거랑 무게 그리고 좀 신고 벗기가 귀찮다 보니까 비 올 때는 그냥 편하게 슬라이드나 샌드 같은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발 젖는 거 크게 상관없다면 이쪽을 좀 더 추천드려볼게요. 저번에 S를 줬던 컨버스의 척 70 로우인데요. 이번엔 하이 모델인데 요거는 A 줘보도록 할게요. 신발 자체는 가볍합니다. 몇십 년째 베스트셀러 디자인이기도 하고 다 좋지만 컨버스 하이가 반바지랑 입게 되면요 로우보다 조금 더 코디하기 까다로울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력 말렙에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긴 바지 기준으로는 진짜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는 신발이어서 얘도 있으면 일단 정말 좋은 신발이죠. 검정색 로우가 이미 있다 하시는 분은요 하이 모델에서 좀 멋진 모델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한번 다른 디자인의 하이 모델 찾아보시면요 더 재밌게 패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떠오르는 폼 미친 런닝화 하면은 온러닝인데요. 저는 소신발언 느낌으로다가 요거 한번 C 줘볼게요. 솔직히 디자인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걸 코디 어떻게 신지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취향도 확실히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신생 브랜드인데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신어볼까 하고 지르긴 부담이실 거라서 사기 전에 이 브랜드 진짜 좋나 하고 리뷰 보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약간 남들하고는 안 겹치면서 요즘 힙하다는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다면 온러닝이 기능적으로 보나 디자인적으로 보나 딱 맞아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포마의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인 팔레르모인데요. 이건 확실히 오래된 베스트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B 줘볼게요. 푸마 브랜드 자체가 좋다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디다스의 가젤 인도어가 약간 상이오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특히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신기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은근히 치명적이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라는 점과 뭐 하나 모난 걸 없는 무난한 디자인, 게다가 다른 국밥 신발들보다 덜 겹친다는 점에서 코디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너무 뻔하지 않은 근본 신발을 찾았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근 팬층이 되게 두꺼운 오니치카 타이거 멕시코 66인데요. 이건 A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신발일 것 같아요. 이것도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쉐입이나 이런 패턴이 코디할 때 약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완전 패션 입문자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몇 번 신다 보면 사실 바로 극복이 가능하죠. 쉐입이나 디자인이 워낙 클래식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발볼도 적당한 평균 수준입니다. 특히 디자인이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가지고 슬랙스랑 입었을 때도 예쁘게 어울린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멕시코 66은 컬러 라인들이 진짜 예쁘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컬러를 더 잘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채색 신발에 질리신 분들이 무난하게 신을 만한 컬러 신발로는 정말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발란스에서 요즘 잘 나가는 러닝화 480 모델인데 이건 약간 A- 느낌으로다가 A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코디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사실 이런 점을 다 씹어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와 착화감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다른 러닝화 베이스 신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디자인도 다른 러닝화보다는 좀 더 날렵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블랙 말고 다른 컬러로 가실 경우에는요, 이 착화감도 좋고 무난한 디자인에다가 여름 느낌까지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렴한 데일리 운동화 찾았다면 요거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슬슬 신발 하나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한 번쯤 고려할 법한 유명한 신발들로 티어를 한번 싹 정리해봤어요. 저번 티어리스트 영상과 마찬가지로 유독 저의 취향과 주관이 강한 영상이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발들 다 좋은 신발이니까요. 자기 눈에 예쁘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난 아직 취향이 자리 잡지 않은 입문자라면 이 티어리스트 보시고 좋은 신발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신발들 정보는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싹 다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